시부모님과 함께 사는데 보통 식비를 어떻게 나누시나요? 조심스럽게 유튜브 수익 궁금해요. 미국 이민 결심이 두렵거나 그러진 않았는지. 돈 쓰면은 사실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제가. 에릭남 오빠랑 친분이 있으신 건가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키미입니다. 목에서 좀 새소리가 나네요. 좀 출근해서 힘들어가지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시작! 여러분 안녕하세요. 키미입니다. 여러분 제가 드디어 구독자 5만을 달성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저는 믿기지가 않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구독해주시고 댓글 남겨주시고 영상 재밌게 봐주시는 모든 분들께 정말로 감사드린다는 의미로 제가 큰 절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절 받으세요. 5만 기념으로 어떤 재밌는 영상을 찍을까 하다가 저번에 Q&A 찍은 걸 참 재밌게 봐주시더라고요. 그 사이에 생긴 새로운 궁금한 점이나 또는 저를 최근에 아시게 된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에 관한 이런 재밌는 Q&A를 찍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사실 제가 Q&A 영상을 찍었는데 배경도 너무 안 예쁘고 너무 재미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출근 전에 일찍 새벽에 일어나서 지금 다시 찍고 있거든요. 원래 이제 출근할 때 이런 비주얼이 아니잖아요. 오늘 꼭 정성 들여서 이제 화장을 했는데 그럼 제가 많이 받았던 질문부터 한번 해볼게요. 서로는 좀 길었죠 여러분? 이제 말이 많아가지고 후딱후딱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어서 그런지 시부모님과 관련된 질문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거부터 한번 해볼까요? 시부모님과 함께 사는데 보통 식비를 어떻게 나누시나요? 또는 생활비를 따로 드리는지 그런 문화가 궁금해요 라는 댓글이 있었는데 이 댓글은 종종 제가 받은 질문이거든요. 저희가 식비 같은 경우는 시부모님이 다 부담을 하고 계시고 외식을 가거나 전체적인 장을 볼 때는 시부모님이 다 부담하시고요. 저는 이제 제가 한국 음식을 먹고 싶거나 제가 따로 필요한 물건이 있거나 그럴 때는 저 따로 가서 장을 보거든요. 생활비 같은 경우는 사실 시부모님과 저희의 수입을 비교했을 때 시부모님 수입이 저희의 비교가 안 되세요. 그래서 저희가 생활비를 드린다는 게 사실 큰 의미가 없어가지고 저희는 정말 소정의 마음 표시는 하고 있지만 생활비는 드리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부모님이 이제 이런 말씀 하셨어요.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우리한테 해주고 싶은 그 돈을 모아서 너희한테 더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가끔 저희도 이제 감사 마음 표시하고는 있지만 강세나 이런 거는 따로 내고 있진 않아요. 그리고 가사 분담에 관한 것도 정말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가사 분담은 전체 집으로 누구는 거실을 청소하고 이렇게 분류하고 있진 않고요. 자기가 한 거는 자기가 치우는, 그래서 자기 밥 먹은 거는 식기세척기에 놓고 이 정도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신 저희는 저희 방과 저희 화장실, 저희 빨랫감 그런 것만 하고 있고 전체적인 정원은 아버님이 담당을 하고 계시고요. 집안 청소 같은 경우는 틈날 때 발견한 사람이 하는 정도? 예를 들어 저도 쓰레기통이 가득 차 있는데 발견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쓰레기통 비우고 오고 강아지나 고양이가 어질러놨다고 진흙물이 묻고 그럼 제가 조금 치운다고 이런 식으로 그냥 제때제때 보이는 거 발견한 사람이 그냥 하는 것 같고 이렇게 전체적인 가사 분담을 나누고 있지는 않습니다. 되게 재밌는 댓글을 제가 봤어요. 저의 수입의 원천 키미스는 보면 장도 되게 자주 보고 타일러한테 좋은 선물도 가끔 주시는 것 같고 하는데 어떻게 돈이 어디서 이제 수입이 나셔서 하시는 건가? 한국 부모님께 따로 생활비를 받는지 아니면 타일러한테 뭐 용돈을 받는지 그게 되게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저는 제가 벌어서 쓸 만큼은 이제 벌고 있거든요. 저는 한 번도 타일러나 저희 부모님께 경제적으로 기댄 적이 없습니다. 전 대학생 20살 이후부터 늘 아르바이트를 해서든 늘 돈을 벌어서 경제적으로 자주적인 생활을 하고 있고요. 미국에 와서는 뭐 조금씩 베이비시터도 했고 유튜브도 이제 꾸준히 하고 있고 가끔 뭐 한두 분 정도 영어 가외도 하고 가끔 번역 아르바이트도 하고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소소하게 이제 용돈벌이 정도를 이제 하고 있어요. 수익 얘기가 나오면서 어떤 분이 조심스럽게 유튜브 수익 궁금해요 라고 이제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저번에 제가 3만이었을 때는 근데 유튜브 수익이 이때까지 계속 적자였다가 정말 생각보다 수익이 별로 없더라고요. 되게 귀엽더라고요. 귀여운 수익. 그래서 너무 좀 귀엽다 이 수익. 이건 그냥 용돈도 안 되는 되게 작은 수입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조금씩 이제 조회수가 늘어나면서 조금 이제 수익이 생겨서 이제는 용돈 정도는 이제 할 수 있는 돈인데 아직까지도 되게 귀여운 수익. 귀엽다. 그래가지고 덜 귀여웠으면 좋겠는데 정말 아주 그냥 소소한 너무 정확한 숫자죠. 지금은 3만에서 5만이 되다 보니까 크게 차이 나진 않지만
딱 1.5배만큼 딱 늘었거든요. 그래서 한 700불에서 800불 사이 왔다 갔다 해서 근데 여기서 세금이 20%가 떼여요. 그래서 600불에서 700불? 60만원에서 70만원 좀 사이? 그렇게 받는 것 같아요. 첫 주급은 어떻게 쓰실 예정인지 사실 제가 첫 주급은 그냥 저축을 하려고 했는데 최근에 제가 인테리어에 욕심이 생겼어요. 이사 갈 때 그때 가구도 새로 다 사고 인테리어를 싹 할 예정이라서 지금 인테리어를 뭐 건든 건 없거든요. 근데 제가 출근을 하다 보니까 집에 오니까 너무 녹초가 되고 체력적으로 심리적으로 참 힘이 들더라고요. 근데 집까지 뭔가 어질러져 있고 어수선하니까 더 힘든 거예요. 더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뭔가 집에 왔을 때 집이 참 쾌적하고 깨끗하고 내가 원하는 인테리어에 포근한 느낌이면은 이게 쉴 수 있고 힐링 될 것 같아서 좀 초록초록하고 그렇게 꾸미고 싶어서 요즘에 가구를 좀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근데 가구가 엄청 비싸더라고요. 가구가 아무리 못해도 2,000불 이렇게 하더라고요. 서랍장을 하나 보는데. 그래서 처음 이제 월급 받으면 그걸로 가구 사는데 조금 쓰지 않을까? 혼자 이제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타일러 관련된 질문도 많이 있었는데 타일러의 첫인상은 타일러를 처음 봤을 때 이게 타일러는 낯을 되게 많이 가리고 좀 조용한 편이거든요. 지금은 저희가 부부니까 저 앞에서는 막 장난도 많이 치고 하지만 타일러 되게 조용하고 그래서 그냥 참 애가 참 바르고 참 잘생겼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되게 귀엽다. 근데 되게 조용하고 그렇구나. 저런 애는 어떤 사람이랑 만날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긴 해요, 사실. 그리고 1년님이 너무 좋은 사람인 걸 알지만 어떻게 타국 결혼 생활을 결심했는지 미국 이민 결심이 두렵거나 그러진 않았는지 이렇게 국제 커플 분들 중에서도 이민에 대한 사실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다른 나라에서 평생을 살아가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언니는 어떻게 그래도 그런 용기 있는 결정을 하게 되셨어요? 이런 질문을 좀 받은 적이 있었는데 타일러를 연애할 때 사실 저희는 4년 동안 장거리 연애를 했었고 6개월은 미국에서 이제 연애 생활을 했고 타일러를 만나고 타일러랑 함께하는 모든 시간이 제가 인생에서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까지 행복할 수 있다면은 나는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했던 것 같거든요. 어떤 순간에 얘랑 결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은 아니었고 함께 보낸 시간이 많아지면서 그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사실 그때는 나이가 어렸어요. 제가 26살에 결혼했기 때문에 어려서 좀 용감했던 것 같아요. 지금 소문 받았으면 오히려 더 고민했을 것 같긴 한데 그때는 나이가 어려서 그 패기 이런 게 있었는지 미국에서도 타일러만 있다면 잘 살 것 같아 이런 생각으로 큰 고민을 사실 안 하고 이민에 왔거든요. 마냥 해피한 상태로 왔어요. 청혼받고 행복하고 이제 그런 상태로 왔고 미국에서 살아보니까 힘든 점이나 장단점이 있냐 이런 질문도 많이 해주셨는데 일단은 미국에 사는 게 처음에 1, 2년 동안은 힘든 점이 많이는 없었어요. 왜냐면 이제 적응하고 미국이 우리랑 다른 점이 많으니까 모든 게 새롭고 재밌고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1, 2년 밖에 안 돼서 향수병이 그렇게 심하게 오진 않았는데 3년 정도가 되고 제가 직장 생활도 이제 하고 하다 보니까 모국이 아닌 나라에서 평생을 살아가는 게 정말 이게 쉬운 일 아니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좋은 시부모님과 미국에서 좋은 친구들이 있다고 해도 한국 부모님과 한국 그 음식 그리고 한국 친구들이 그리운 거는 매 순간이 좀 있는 것 같고 음식 같은 경우가 제가 사는 곳은 한인분이 거의 없으세요. 이쪽에 버지니아 페어팩스나 노스 버지니아 같은 경우는 파리바게트도 있고 되게 잘 돼 있다 하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한 4시간 정도 떨어진 곳이라서 일단 저희가 사는 동네는 허허 벌판이고요. 일단 제가 사는 동네는 동양인을 본 적이 없고 월마트나 이렇게 타겟처럼 미국 마트를 가도 거의 동양인을 많이 본 적이 없고 저희 집 근처에 30분 거리에 이제 한식당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이제 유일한 한식당이라서 만약에 가고 싶으면 거기를 가고 H마트도 없고 한인마트가 있긴 하지만 유통기한도 되게 많이 지나있고 잘 돼 있진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 기적같이 가끔 이렇게 가끔 제가 이제 정말 제가 원하는 한국 음식을 찾을 때도 있지만 거의 이제 그렇게 만족스러운 그런 퀄리티는 못 찾는 것 같고 깻잎 이런 거는 아예 못 구하고 그래서 최근에 제가 울타리몰이나 한품 엄청 애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여기서 나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이 최근에 조금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나는 진짜 엽기 떡볶이도 먹고 싶고 난 족발도 너무 좋아하고 순대도 좋아하고 조서 떡볶이도 좋아하고 한국 맥도날드도 너무 먹고 싶고 그런 생각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심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이 미준모 카페 보니까 그래서 나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 나 돈을 열심히 모으고 일을 열심히 해서 한국을 최대한 자주 가자 1년에 한 번은 갈 수 있도록 노력하자 이게 그냥 저의 계획이고 미국에서 사는 게 이렇게 쉽지는 않지만 미국 이민을 이제 결심하게 된 이유는 저는 타일러 옆에 있어야 행복한 사람이거든요. 타일러가 늘 저를 행복하게 해주고 늘 제게 믿음을 주기 때문에 저는 타일러가 없으면은
타일러스 밑에서 자고 있는데 눈물이 또 이렇게 그립다고 말은 했지만 그거는 미국 생활의 일부고 전체적인 생활은 굉장히 행복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는 늘 타일러를 그리워했고 늘 보고 싶어 했고 타일러를 최대한 자주 보러 가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타일러랑 지금 떨어져 있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 너무 감사하고 퇴근했을 때 타일러가 저를 반겨주고 타일러가 제가 일을 시작하고 나서 되게 안쓰럽나 봐요. 그래도 타지에서 일을 이제 하는 모습이 또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막 저녁 메뉴 맨날 개발하고 맨날 저를 잘 너무 보살펴줘가지고 또 그래도 힘들지만 여러분의 응원과 또 타일러랑 가족들의 응원으로 열심히 회사 생활을 잘 적응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음식 이거 없으면 못 산다 하는 게 있나요? 라는 질문도 있었는데 미국에 오고 나서 그 족발과 막국수 이거 너무 먹고 싶고 의외로 한국식 피자나 한국식 빵이나 한국식 햄버거, 불고기 버거 이런 것들이 되게 먹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참치김밥도 좋아해서 김밥을 생각보다 제가 좀 많이 좋아한 것 같고 순대 떡볶이 김덕순 친구들은 제가 좀 늘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의외로 생선류 같은 게 많이 먹고 싶은 게 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만큼 생선을 많이 먹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고등어, 갈치, 굴비, 조기 좀 다양하게 많이 즐기는데 미국 사람들은 생선을 그렇게 많이 안 먹어서 제가 많이 구할 수가 없어서 우리나라처럼 싱싱한 그런 맛 좋은 생선을 잘 못 구해요. 그래서 의외로 생선을 많이 먹고 싶고 미국 가정식 음식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저는 라자냐 어머님이 만들어 주실 때마다 맛있다 이런 생각 참 많이 하고 토마토랑 미트볼 파스타 이런 것도 좋아하고 알프레도 파스타 이런 것도 맛있는 것 같아요. 파스타 종류를 제가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부모님이랑 같이 사니까 제가 한국 음식을 했거나 냄새가 강한 음식 했을 때 시부모님이 이렇게 반응을 보인 적이 있냐 조금 힘들어한 적이 있냐 이런 댓글도 있었거든요. 사실 처음에 제가 시부모님이랑 같이 살게 됐을 때는 요리를 못 하겠는 거예요. 김치 볶음밥 이런 거 하면은 냄새가 좀 많이 퍼지니까 된장찌개 이런 것도 먹고 싶은데 처음 몇 달간은 안 해 먹었어요. 근데 이게 내가 시부모님이랑 몇 년을 살 텐데 이걸 평생 안 먹을 수도 없고 먹고 싶을 때마다 한식당을 갈 수는 없으니까 제가 한번 여쭤봤거든요. 아버님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음식이 있는데 이게 냄새가 좀 강하다. 혹시 그래도 괜찮을 거야? 그러니까 아버님이 어떻게 그런 걱정을 하네요. 아버님이 몰랐대요. 근데 킴이 먹고 싶은 거 다 해먹어. It is your home 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집이기도 하지만 너의 집이기도 하다고 하셔가지고 모든 음식에 냄새가 있잖아. 근데 그 음식에 냄새가 나는 게 당연한 건데 왜 그걸 걱정하면서 요리를 못하고 있냐고. 그래서 아버님 편하게 하라 그래서 그때로 한번 이제 찌개를 제가 끓였나? 이제 그랬는데 시부모님이 되게 아무렇지 않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괜찮구나. 냄새가 막 엄청 많이 퍼지진 않구나 했는데 조그맣게 창문을 약간 여시더라고요. 잠깐만 열지. 근데 많이는 안 열어. 또 제가 상상할 수 있으니까 되게 조그맣게 창문을 열어. 그날 이후로 그냥 한 번 요리하니까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시부모님도 한국 음식을 좋아하는 음식도 많거든요. 갈비찜도 되게 좋아하시고 찜닭이나 고추장 불고기 이런 거 되게 잘 드셔가지고 돈가스 되게 좋아하세요. 어머님이. 그때 이후로는 집에서도 이제 요리를 자주 하고 있고 한국에서 살고 싶지는 않은지 한국에서 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은 살아볼 의향이나 계획이 있는지 물론 너무 좋죠. 정말 제가 최근에 이 생각을 했어요. 타일러한테 물어봤거든요. 타일러 만약에 내가 수입이 많아져가지고 타일러가 1년 정도 일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면은 나랑 한국에서 1년 정도 살 의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타일러가 of course, sure. 일 안 해도 된다 하면 갑자기 of course, sure 가면서 무조건 살고 싶대요. 타일러 공무원이라서 최대 2년까지 쉴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튜버가 30만이 된다면은 한국에서 살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저의 꿈이에요. 언젠가 타일러랑 한국에서 살아보는 그리고 만약 자녀가 생겨도 한국에서 1년 정도 살아보는 그런 경험이나 기억이 있다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 향수병이나 힘들 때 어떻게 이겨내는지 일단 저는 집에 있으면 되게 우울해지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힘들거나 스트레스 받으면은 맛있는 거 먹으러 가던가 일단 외출을 해요. 스타벅스 같은 데 가서 커피랑 디저트 같은 거 시켜서 아이패드로 책 읽거나 이런 거 하면 기분 전환이 되게 많이 되고 마트나 쇼핑몰 같은 데 가서 왜 작은 스스로에게 선물을 주면은 그렇게 기분 전환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돈 쓰면은 사실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돈을 그렇게 제가 돈을 쓰니까 그렇게 기분이 역시 이게 인생이지 하면서 막 드라이브 하면서 막 디저트 사 먹고 그래서 저는 사실 우울해지곤 하면은 쇼핑을 갑니다. 그리고 친구들이랑 아무래도 수다 떨고 엄마랑 전화하고 나면 기분 되게 좋아지더라고요. 신기하게 한국 음식 먹으면 좀 기분 전환이 되는 게 있어요. 그렇게 좀 이렇게 기분 전환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결혼식 하시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제가 정말 얼마 전에 한국 결혼식이 확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스토리에 살짝 공유를 했는데 드디어 제가 내년 5월에 한국 결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뻐요. 왜냐면 저는 사실 코로나가 터지고 기간이 길어지면서 진짜 이러다가 한국 결혼식 못하게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서 조금 슬펐거든요. 저도 제 친한 친구들과 가족들한테 타일러도 소개시켜주고 저희 평생 한 번뿐인 결혼 순간을 축하받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게 되면 평생 두고두고 기억에 남을 것 같은 거예요. 고민을 하다가 내년 정도 되면은 그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내년 봄에 타일러랑 저가 결혼한 지 5년이 되거든요. 그래서 리마인드 웨딩도 될 겸 저희 한국 결혼식을 이제 하게 됐어요. 처음에 미국에 어떻게 가게 됐는지 궁금하시다고 하셨는데 저는 처음에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서 1년 동안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했고요. 그때 타일러가 저 같이 갔던 한국인 오빠의 룸메이트였어요. 이 얘기는 저희 이제 처음에 국제 커플 Q&A 때 정말 재밌게 풀어져 있거든요. 그거 영상 제가 여기 링크 달아둘게요. 한국인 오빠가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생일 파티를 열었는데 아무래도 그 집에서 생일 파티 하니까 그래서 그때 타일러랑 처음 만나서 번호도 교환하고 얘기를 이제 나눴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저희 나름 미국의 캠퍼스 커플이었고 좋은 추억을 많이 보냈죠. 그래서 언젠가 저희 대학교 이제 놀러 가보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추억이 새록새록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되게 재밌는 댓글이라 생각했어요. 브이로그 보면 시어머니는 좀 무뚝뚝하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잘 웃지 않으셔서 이 댓글이 몇 분 계셨어요. 저한테는 너무 재밌는 오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 아버님과 켄지 저 같은 경우는 외향적 활달한 편이고 어머니가 타일러는 낯을 많이 가리시고 그냥 성격 자체가 조용하신 편이에요. 근데 이제 카메라에 비춰지기에는 이제 타일러도 조용해 보이고 하니까 좀 무뚝뚝하다라고 보일 수 있는데 타일러가 둘이 있으면 그렇게 애교쟁이에요. 막 하면서 막 춤추고 엉덩이 춤추고 막 굉장히 애교도 많고 좀 장난스러운 모습도 많고 어머님도 잘 안 웃는다고 하셨는데 어머님이 사실 제일 많이 웃으세요. 우리 가족 중에. 근데 되게 조용하게 웃으세요. 그러니까 티가 안 나. 이렇게 웃으니까 뭐 카메라에 봐도 그러니까 소리 잘 안 들리고 그래서 어머님이 실제로 진짜 옷을 많으시고 저를 되게 세심하게 챙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은 크게 용기를 주시고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담당하신다면은 어머님 되게 뒤에서 묵묵하게 저를 챙겨주셔서 제가 아프거나 하면 제일 먼저 약 사오시고 마트 가서 제가 좋아하는 거 늘 다 챙겨와 주시고 저 첫 출근한다고 매일 밤 간식 같은 거 싸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두 분의 스타일이 다른 거지 조용해도 다정한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딱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저는 이 댓글이 되게 재밌었답니다. 어머님 무뚝뚝하신 것 같은데 잘 웃지 않으신가요? 구독자 애칭은 언제쯤? 진짜 제가 원래 3만 대 구독자 애칭을 지킴이라고 이제 지었는데 항상 구독자님들에게 힘을 많이 받으니까 그게 너무 좋고 너무 찰떡이라 생각했는데 어떤 분이 메시지가 오셨어요. 다른 유튜버 분의 애칭이 지킴이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있어서 제가 쓰지는 못하겠다 싶어서 제가 애칭을 너무 만들고 싶은데 여러분 혹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꼭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저도 우리 구독자님들을 마구마구 부르고 싶은 그런 애칭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아쉬워요. 지킴이 너무 마음에 들었었는데. 그리고 정말 제일 많았던 질문. 에릭남 오빠랑 친분이 있으신 건가요? 어떻게 아는 사이인가요? 스티븐 연이랑 또 어떻게 아는 사이인가요? 이거 진짜 이 이야기를 제가 어떻게 풀어야 되나. 일단은 에릭남님은 리나님에 관한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에릭남님이 굉장히 스윗하시잖아요. 제가 이제 에릭남님 팬이라고 친구한테 하니까 친구가 에릭남님 번호를 알려주는 거예요. 뭐야 너 이거 어떻게 하니까 미국에서 에릭남님이 팬분들이랑 소통하는 핸드폰 번호가 있대요. 그걸 에릭남님이 이제 트위터에 올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장하고 까먹고 있었는데 정말 에릭남님한테서 문자가 와요. 근데 이제 단체 문자겠죠? 근데 개별적으로 답장해 주시는 경우도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트위터를 보니까 하루에 1000개 정도를 답장하신대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에릭남님이 너무 스윗하시다 보니까 금요일이었어요. 해피 프라이데이, I miss you all 하면서 이제 밑에 앨범 내용이 있었는데 타일러 그걸 본 거예요. 근데 이제 메시지가 뜰 때 위에 막 상단에만 떠서 이제 전체 내용이 뜨는 게 아니고 에릭남 그리고 해피 프라이데이 I miss you 점점점 이렇게 뜬 거야. 뒤에 내용이 잘려서 타일러가 보고 오해를 한 적이 있어. 에릭이 누구야? I miss you 보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막 되게 웃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타일러가 오해할 수도 있겠다 해서 문자를 그냥 지웠어요. 최근에 제 생일이었는데 팬분들 생일이 다 뜨나 봐요. 생일 축하해 하고 하는데 정말 그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우리 링남이 오빠한테 내가 축하를 받대. 그래서 제가 그걸 스토리에 올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링남이랑 친분이 있는 줄 알고 근데 이제 우리 스티븐 여보빠 같은 경우는 제가 정말로 개인적인 정말 멋진 이야기가 있어서 그거는 제가 10만이 되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 얘기하면은 진짜 이건 난리 나는 내용이다. 이거는 정말 여러분 찐이에요. 이건 정말 기대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나는 다시 태어나도 유튜브 활동할 것이다. OX. 전 다시 태어나도 유튜브는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유튜브 하면서 유튜브 하기 잘했다라는 순간이 있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저는 사실 ENFP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좋아하고 사람들한테서 힘을 되게 많이 받는 사람인데, 미국에 오니까 우울해지는 그런 순간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 하고 정말 이 수많은 이런 댓글을 보면서 정말로 정말 힐링하고 매일 밤 웃게 되고 진짜 힘을 많이 얻기 때문에, 제 영상을 기다렸다고 해주시는, 또는 제 영상을 정말 재밌게 봐주시고 저가 최애 유튜버다, 또는 진짜 저는 언니 영상 정주행하고 있어요, 정말 재밌게 보고 있어요, 이런 댓글 보면은 아 진짜 유튜브 하기 잘했다, 그때 그런 생각 진짜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분가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언젠가는 분가를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올해는 안 할 것 같고, 지금이 저희가 사는 지역이 집 사기가 좋은 시즌이 아니에요. 집값이 엄청 많이 올랐고 되게 거품이 많이 낀 상황이라서 저희가 내년쯤에 슬슬 이제 집을 사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내년 정도 되면 저희가 집을 알아볼 것 같은데 되게 벌써 아쉬워요. 둘이 살았을 때보다 오히려 지금 생활이 더 좋거든요. 특히 아버님과 어머님과 같이 보내는 그런 소소한 시간들이 되게 그리워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분가를 하게 되더라도 시부모님과 되게 가까운 곳에 분가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시부모님이랑 같이 살면서 문화 차이 있었나 이 질문 되게 많았는데 맞아, 문화 차이가 여러분 몇 가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타일러랑은 문화 차이를 진짜 못 느꼈거든요. 타일러 근데 머리가 왜 이러지? 약간 예수님 머리처럼 오늘. 타일러랑은 진짜 문화 차이 뭐 느껴봤자 양치하는 방식 정도? 물 한 번 헹구고 전 여러 번 헹구고, 데오드란트 많이 쓴다? 이런 문화 차이 말고는 정말 사람 바이 사람이다. 미국인이라고 해서 성격이 오픈적인 사람도 있고 타일러처럼 조용한 사람도 있고, 근데 타일러 샤워도 맨날 하고 저랑 똑같아요 진짜. 타일러는 신발도 벗거든요 집에서. 그래서 되게 타일러한테는 문화 차이 많이 못 느꼈는데, 시부모님이랑 또 이런 생활 습관 같은 거는 되게 비슷하다고 느꼈는데,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했던 게 셀프 효도. 시부모님이 사이가 엄청 좋으시고 정말 인구 부부세요. 근데 서로의 부모님한테는 안 가더라고요, 웬만해서.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신기한 게, 아버님의 부모님이 저희랑 진짜 1분 거리에 사세요. 근데 어머님이 절대 안 가시더라고요. 그 크리스마스 때 1년 한 번 가는 거 빼고는 안 가시고, 그리고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도 저희 집에 절대 안 오세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자녀 집에 방문할 수 있잖아요. 절대 안 했어요. 타일러랑 저랑 둘이 따로 살 때도 저희 시부모님이 저희 집에 절대 방문하시지 않으셨고, 만약 방문한 일이 생겨도 미리 전화를 해서 문 앞에 살짝 두고 가고 집 안에 들어오는 경우가 정말 거의 없었고, 그래서 아까 그런 부분은 조금 개인적으로 존중 많이 해준다? 근데 그렇다고 사이가 안 좋은 게 아니고 사이도 너무 좋으세요. 근데 각자 효도는 정말 셀프. 어머님도 외할아버지 맨날 혼자 보러 가서 많이 챙겨주시고, 아버님도 아버님 부모님 되게 혼자 자주 가서 챙겨드리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되게 좀 신기했고, 그래서 그런지 저희 생활 방식 이런 것도 시부모님이 절대 관여하시지 않으시거든요. 저희가 몇 시에 일어나든 저희가 뭐 방을 이제 더럽게 해놓고 살든 너희 생활이니까 되게 존중해 주셔서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되게 많이 존중해 준다, 이런 게 조금은 사실 신기했고, 타일러도 사실 저희 부모님한테 연락 안 하거든요. 연락을 뭐 하는 걸 본 적이 없어. 왜냐면 한국말도 못하고 하니까. 근데 저랑 전화하면 옆에서 인사하고 이런 건 있지만, 먼저 저희 부모님께 먼저 안부 인사드리고 이런 거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조금 문화 차이구나, 미국은 이렇구나, 이거 되게 신기하다. 근데 이것도 집집마다 분위기는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타일러랑 다투면 어떻게 해결하는지 여쭤봐 주셨는데, 제가 진짜 수많은 질문 답변 드리고 싶은데 너무 영상이 길어지면 재미가 없을까봐, 그리고 제가 지금 오늘 출근해야 돼가지고 평소 같으면 1시간짜리 영상 만들 수도 있는데 지금 출근 때문에 너무 마음이 초조하네요. 일단은 저희는 진짜 안 다퉈요. 갈등이란 게 거의 없고, 왜 없냐면은 성격적으로 둘 다 싸움을 좋아하지 않아요. 서로의 뭐 안 맞는 점도 있겠지만 그냥 존중. 저희는 정말 존중의 끝판왕이거든요. 예를 들어 타일러가, 저는 참 신기하다고 생각하는 게, 화장실 휴지를 다 쓰면 휴지를 갈잖아요. 근데 타일러는 그게 귀찮아서 화장실 휴지 다 쓴 거 위에 그냥 올려두더라고요. 그런 걸로 왜 이렇게 했어, 좀 제대로 갈아라, 또는 뭐 갈등으로 번질 수도 있지만 저는 그냥 존중. 타일러는 이런 사람이구나, 신기하다고 제가 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땅바닥에 옷을 막 엄청 이렇게 해요. 귀찮아가지고 땅바닥 옷을 막 두거든요. 그것도 저만의 룰이 있어요. 땅바닥에 두는 건 빨래 하는 거고, 침대에 벗어두는 거는 내일 입을 거다. 그래서 타일러가 묻더라고요. 타일러가 빨래를 좀 담당을 많이 해서. 그래서 제가 설명하니까 타일러가 오케이 존중. 타일러가 오케이 그럼 땅바닥에 있는 거면 자기가 빨래를 하겠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저희 또 완벽한 게 아니니까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점이 있지만, 서로에게 바라는 게 아니고 제가 바뀌더라고요. 완벽한 사람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나한테 이렇게나 잘하고 이렇게나 다정하고 이렇게나 열심히 사는 사람인데 이런 것까지
그것까지 제가 일일이 바꾸라고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제 마음이. 그냥 서로가 키미는 이렇구나.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을 하다 보니까 갈등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진짜 거의 갈등이 없고, 특히 최근에 제가 일을 시작하면서 타일러가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타일러에 대한 생각이 정말 많이 들더라고요. 타일러는 사실 나보다 더 심리적으로 체력적으로 더 힘든 직업인데 얼마나 이때까지 힘들었을까. 근데도 이렇게 나한테 노력을 해줬구나 해서 되게 최근 들어 고마움이 정말 수직상승했습니다. 제가 일을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진짜 일하기 쉬운 게 아니다. 그 저연에서 하는 말이 그냥 니들이 잘 맞네. 그냥 잘 맞았다 잘 맞았어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저희 참 뭐 다른 사람과 만났으면 저도 많이 갈등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지만 그냥 타일러랑 저랑 잘 성격적으로 만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출근 때문에 영상이 좀 급하게 마무리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쉬워요. 그래서 여러분의 궁금증이 조금이나 많이 풀렸길 바라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이렇게 저 구독해주시고 5만 기념 영상을 찍을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올해는 진짜 열심히 한번 유튜브 활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